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고, 반면에 남의 전쟁통에 반사이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가령 국제유가의 상승이나 천연가스의 상승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에서 자동차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동반해서 자동차 그룹주들 그리고 부품주들까지 안 좋아서 오늘 산업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요? 자, 결정적 투자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향 자동차 수출이 우리 품목의 1, 2위가 다 자동차 회사들이에요. 얼마나 러시아향 매출이 큰지, 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으면 또 실제로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네. 대표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네, 뭐 이미 전쟁은 터진 거고요. 일단 타격을 최소화해야 될 텐데, 네.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향 수출에서 자동차 관련 업종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네. 작년 무역 통계를 보면 대러시아 수출 금액이 얼마냐면 9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약 100억 달러인데 한 네. 12조 정도 되죠. 이 중에서 현대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수출 승용차 비중이 25%고 그다음에 그 부품 비중이 15%예요. 네. 부품만 해도 15억 달러, 자동차는 25억 달러 규모니까 전체 약 40%가 자동차 관련 부품이니까 상당히 큰 규모고요. 이제 과거로 되돌아보면 그 이미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바로 6년, 17년 전에 네. 그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죠. 예. 같은 지역에. 이때를 한번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 당시에 승용차 수출이 60% 줄었어요. 그리고 타이어 매출도 55%나 줄었어요. 많이 영향이 그렇죠.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면전이 아니고 크림반도 사태 때 그 정도였으니까 어. 이번 사태를 대충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때보다 타격이 더 클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네. 건가요? 이제 지금 주가가 현대차가 막 출렁이고 있는데 근데 구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현대차는 사실은 수출보다는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현지 공장이 있는데 상트페르크에 약 23만 대, 연산 23만 대 정도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고 네. 보통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부품 공장은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부 부품이 한국에서 가야 되는 게 지금 아마 수출길이 막힐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2차 타격은 상트페르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러시아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동유럽 일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시장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지가 지금 아예 지금 공장이 가동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런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까? 러시아 현지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은 하고 있죠. 예, 현재는 가동하고 있고. 러시아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트페르크가 우크라이나하고 상당히 먼 지역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지 공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향후의 일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움직이다 보시면 돼요. 향후에 어떤 일들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그 자동차 생산되기 위해서는 부품이 공급돼야 되는데 네. 물론 그 러시아 공장에 있는 부품들은 현지 러시아 근처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지만 아시듯이 지금 현재 미국의 무역 제재 때문에 예. 모든 그 작은 길지라든지 모든 게 막혀 있는 상태 아니 이제 될 거라고 경고가 돼 있는 상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미 선반영되어서 지난주부터 현대차의 주가가 굉장히 출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러시아향 매출, 러시아향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인 자동차 관련 주식이 주식시장에서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융 제재에 대한 우려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금융 제재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지금 러시아가 사실 우리 자본 많아, 혼자서도 끄떡없어 라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또한 있는데 이 금융 제재가 우리가 여기 이 산업에 노출된 그리고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할 만큼 유의미한 규모의 어떤 타격이 있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 내에 아무리 자금이 많아도 문제는 그 자금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위프트 배제를 한다는 건데 예. 이 스위프트 배제라는 건 이제 일종이 뭐냐 하면 이게 1973년도에 생겼어요. 50년 된 그 제도인데 네. 출범할 때만 해도 200여 개 정도 은행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만여 개의 거래가 이걸 통해서 있고 말 그대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 송금, 개인과 기업 모든 거래가 이걸 통해서 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여기를 막아버리면 유럽도 동참을 하게 된다면 지금 동참한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그 글로벌 무역이나 수출입은 불가한다고 봐야 되는 네. 거고요. 현재 지금까지 스위프트 제재를 받은 국가는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할 때 쓰는 카드고요. 그러네요. 이 야야. 카드를 러시아에 썼다는 이야기고 아마 이 카드가 실행되면 수출입하는데 대금 결제가 일단 막히겠죠. 그리고 모든 물류 자체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타격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야, 이란과 북한과 동일선상에 러시아가 이름을 올린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불명예인데 그렇습니다. 푸틴이 좀 정신 좀 빨리 차렸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 정도라면 아예 교역이 안 되는 수준으로 보이는 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도 타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숫자로 혹시 네, 우선 그 이제 작년 통계를 보면 대러시아의 수출이 99억 7,900만 달러, 네. 약 12조 정도 되고요. 예. 수입한 규모는 박 2배 됩니다. 173조, 10억 달러니까 20조 정도 되는데 이미 1월 달에만 그 8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고 20억 달러를 수입을 했어요. 예. 당장 2월 달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제 문제는 다시 그 자동차로 돌아오면 이 중에 40%가 자동차나 완성차나 부품 수출인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난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현대 기아차의 러시아 판매 비중이 몇 프로냐면 8%예요. 8%인데 지난주까지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한 3% 정도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정권가에서는 8% 매출 손상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주가 손상은 한 5%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5%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3%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예, 예. 한 2% 정도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현대차 이제 러시아가 금융 제재, 스위프트 제재를 받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가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서 말씀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이 정도의 어떤 실적의 네. 매출에 타격이 있으니 이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주가도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이 합리적인 계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대표님께서는 계산을 어떻게 혹시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전체 그 현대자동차의 매출에서 판매 비중이 한 8% 정도 되니까 예.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러시아 판매 비중만 계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동유럽권의 일부 국가도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가 러시아에 내수 판매가 될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그러면 동유럽에 대한 판매 비중도 약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고 생각보다 이제 오늘 그 휴전 회담이 있죠 오후에 예. 한국 시간으로 생각보다 빨리 풀린다면 이란 우려는 빨리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늦게 현재는 아마 그 보통 공장들이 한 3개월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이게 풀린다면 현재 우려하는 주가의 흐름보다는 빨리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이 자태가 3개월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저희 시청자들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평화적인 어떤 해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뉴스도 눈에 띄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고려하고 계신다면 네. 금융제재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금융제재가 뭐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 평화적으로 그렇죠. 해결이 그렇죠. 이루어지면 예.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염두에 두십니까? 뭐 제가 이제 국제정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런 외신 보도나를 산업단에서. 보면 오늘 오후에 회담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우선 외신의 보도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은 보통 자동차 생산 공장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약 석 달치 정도, 100일 정도의 재고 분량이나 그런 것들을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해결된다면은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주가는 되게 선제적인 주가 반영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가 좀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그런 보수적인 상황까지 좀 지켜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제재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산업단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죠? 보통 연산 20만 대 정도의 공장을 운영하려면 사실은 현대모비스 같은 모듈 공장이 따라갑니다. 예, 이제 그까지는 현대모비스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한온 시스템 같은 공조 네. 시스템도 상당히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죠. 그리고 성우 하이텍이나 타이어, 그리고 타이어 업체들도 이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현대차가 굉장히 요즘 사실은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전환을 한다.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여는 네. 그런 새로운 산업. 근데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악재가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힘든 국면이 계속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두 개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현대자동차의 장기적인 그림이죠.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의 수장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서비스 회사로 변모하겠다는 게 장기적인 그림인데, 그건 장기적인 그림일 뿐이고요. 현재 현대자동차를 판단하는 시점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대자동차의 큰 가치를 보면 아주 크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보다는 작년부터 이어온 반도체 부족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는 게 우선 가장 큰 이슈고요. 원래 반도체 부족 이슈가 올 초에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도체 부족 이슈까지 연장을 하게 된다는 게 가장 더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인데, 원래 전기차 시장의 전체 자동차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8%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 자동차 침투율을 계속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 그리고 결과가 향후 올해의 현대차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의 실적을 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부족 이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족 이슈 때문에 자동차 생산 포트폴리오를 고급차 위주로 해서 수익성 극대화시킨 게 가장 주요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의 현대차의 전략은 이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으로 밀어서 이쪽 시장을 더 침투를 높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현대차를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결정적 투자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